고지혈증. 이 단어가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우리 몸의 혈관이 서서히 막히고 딱딱해지는 동안 우리는 아무런 증상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즘 뉴스에서는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80%가 고지혈증과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 일부가 이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 3끼 잘 챙겨 먹으면 건강해진다는 말 정말 맞을까요? 아니요. 어떤 음식은 오히려 우리 몸을 해치고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죠. 영양가 많은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혈관을 막히게 하는 주범일 수 있습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몸이 무겁거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숨이 차거나 가슴이 답답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것들은 모두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증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은 고지혈증 환자가 반드시 피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와 대신 즐길 수 있는 건강한 대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보는 영양사와 심장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권고하는 내용으로 여러분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단 2주 만에 혈액 검사 수치가 개선된 실제 사례와 집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음식 대체법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고지혈증 환자가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 트랜스 지방입니다. 우리가 매일 즐겨 먹는 과자와 빵 정말 맛있죠? 하지만 이 음식들 속에 숨어 있는 트랜스 지방은 우리 혈관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아침에 커피에 넣는 프림, 간식으로 먹는 과자 한 봉지, 저녁에 먹는 빵 한 조각, 이렇게 조금씩 먹어도 트랜스 지방은 계속 쌓여갑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맛있는 것도 못 먹으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식 때문에 소중한 시간을 잃는다면 정말 아쉽지 않을까요? 트랜스 지방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켜 혈관을 막히게 만듭니다. 이렇게 막힌 혈관은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식품 라벨을 확인하실 때는 부분경화유나 쇼트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구매를 재고하셔야 합니다. 이런 성분들은 트랜스 지방의 다른 이름이에요. 또 식물성 기름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가공 과정에서 트랜스 지방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과자 대신 견과류를 준비해 두세요. 호두, 아몬드 같은 견과류는 혈관에 좋은 불포화 지방을 함유하고 있어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빵이 먹고 싶으시다면 통밀빵이나 호밀빵을 선택하세요. 커피에 프림 대신 저지방 우유를 넣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도 가끔은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십니다. 사실 완전히 끊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제한하고 그 외에는 건강한 대안을 찾아보세요.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숨은 당분입니다. 요거트, 시리얼, 과일 주스 같은 건강해 보이는 식품에도 많은 당분이 숨어 있습니다. 이 당분은 몸에서 중성 지방으로 변환되어 고지혈증을 악화시킵니다.
과일 주스 대신 통과일을, 가공된 시리얼 대신 오트밀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동물성 지방과 고지방 국물인데요. 이것들이 어떻게 우리 혈관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매일 고기를 드셨어도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셨는데 이런 말씀을 종종 들으실 겁니다. 하지만 예전의 환경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육체 노동이 많고 음식이 부족했지만 지금은 움직임은 적고 음식은 넘쳐납니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의 영향이 더 커진 거예요. 삼겹살, 갈비, 목살. 이런 고기들은 정말 맛있지만 포화지방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이 포화지방은 혈액 속에서 굳어 혈관을 좁히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급격히 올립니다. 특히 나이가 드실수록 지방을 처리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외식하실 때 갈비탕, 곰탕, 설렁탕 같은 고기 국물을 자주 드시나요? 뼈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런 국물에는 많은 지방이 녹아 있습니다. 뼈나 고기를 오래 끓이면 지방이 국물에 섞여 들어가요. 이 지방이 직접적으로 혈관에 영향을 주는 것이죠. 그럼 고기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삼겹살 대신 돼지 앞다리살이나 등심, 소고기는 양지나 우둔 살처럼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세요. 또한 고기를 먹더라도 일주일에 1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물 요리를 좋아하신다면 먹기 전에 식힌 다음 위에 뜬 기름을 걷어내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는 맑은 국이나 된장국, 콩나물국처럼 지방이 적은 국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70대 어르신은 식단을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매일 먹던 고기와 기름진 국 대신 생선과 두부, 채소 위주로 식단을 바꾸셨더니 3개월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20% 이상 낮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가벼워졌다고 하셨어요. 지방이 많은 음식을 줄이는 대신 닭가슴살, 두부, 생선, 달걀 흰자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하면서도 지방이 적은 식품을 늘리세요. 이런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면서도 혈관 건강을 해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과도한 나트륨 숨어 있는 소금의 위험입니다. 우리 한국 음식 중 어떤 게 가장 특징적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짠맛이죠. 김치, 된장찌개, 간장, 젓갈. 우리 식탁에는 소금이 들어간 음식들이 참 많습니다. 음식은 간이 맞아야 제맛이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이 짠 음식들은 또 다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나트륨 섭취는 혈압을 높이고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높아진 혈압은 고지혈증과 함께 작용하여 혈관 손상 위험을 2배로 증가시킵니다. 마치 물이 세게 흐르면 파이프가 손상되는 것처럼 높은 혈압은 이미 콜레스테롤로 좁아진 혈관에 더 큰 부담을 주는 것이죠. 나는 음식에 소금을 거의 안 넣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섭취하는 나트륨의 70% 이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금에서 옵니다. 라면, 통조림, 장류, 김치, 젓갈, 햄, 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소금이 들어 있습니다. 라면 한 봉지에는 하루 권장량의 거의 90%에 가까운 나트륨이 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75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 점심에는 김치찌개, 저녁에는 라면을 즐겨 드시던 이 할아버지는 혈압이 160에 100까지 올라갔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높았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짠 음식을 줄이고 소금 대신 허브와 향신료로 맛을 내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3개월 후 혈압이 140에 85로 내려가고 콜레스테롤도 함께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을까요? 첫째, 가공식품을 최대한 피하세요. 특히 라면, 햄, 소시지, 통조림 식품은 나트륨 함량이 매우 높습니다. 둘째, 음식을 조리할 때 처음부터 소금을 넣지 말고 먹기 직전에 조금만 뿌리세요. 그러면 적은 양으로도 짠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셋째, 소금 대신 마늘, 생강, 파, 후추, 고춧가루 같은 향신료로 맛을 내보세요. 그런데 김치 없이 어떻게 살아요?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김치를 담글 때 소금을 줄이고 과일이나 해산물을 넣어 단맛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시판 김치보다는 집에서 소금을 줄여 담근 김치가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양념장이나 간장을 사용할 때도 양을 줄이고 식초나 레몬즙을 함께 사용하면 적은 나트륨으로도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음식 라벨을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저염, 무염 표시가 있는 제품을 선택하고 나트륨 함량이 100g당 120mg 이하인 제품이 좋습니다. 특히 맛소금, 조미료와 같은 표현이 있는 제품은 주의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짠맛에 대한 우리 미각은 약 2에서 3주 만에 적응됩니다. 처음에는 싱겁다고 느껴지더라도 계속 줄여서 먹다 보면 자연스럽게 적은 소금으로도 맛있게 느껴지게 됩니다. 오히려 이전에 먹던 음식이 너무 짜게 느껴질 정도로 미각이 예민해집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단지 콜레스테롤만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트륨, 당분, 트랜스 지방 등 여러 요소를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은 약으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가 가장 중요한 치료제입니다. 다음으로는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많은 것을 피하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먹으라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매일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식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은 식탁 위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혈관 건강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식사입니다. 달걀 흰자 2개와 노른자 하나로 만든 계란말이, 현미밥 반 공기, 그리고 기름기 없는 콩나물국만으로도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 식사는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식이섬유를 모두 포함하면서도 나쁜 지방은 최소화했습니다. 점심에는 잡곡밥과 된장국, 그리고 다양한 나물 반찬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콩을 발효시켜 만든 된장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여기에 고등어 낙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에서 3회 추가하면 더욱 좋습니다. 이런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나이 들어서 입맛이 없는데 맛이 없는 음식을 어떻게 먹어요? 걱정 마세요. 건강한 음식도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소금이나 화학 조미료 대신 마늘, 생강, 파, 후추와 같은 천연 향신료를 사용하세요. 이런 향신료들은 맛도 좋지만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간식도 중요합니다. 과자나 케이크 대신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생과일을 넣어 드시거나 견과류 한 줌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호두는 모양이 뇌를 닮았는데 실제로 뇌 건강에도 좋다고 합니다. 하루에 호두 2개, 아몬드 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과 프림을 빼고 필요하다면 저지방 우유를 조금 넣으세요. 버터 대신 들기름이나 올리브유를 사용하면 혈관에 좋은 지방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들기름은 우리 몸에 필요한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고지혈증으로 약을 복용 중이던 한 어르신은 이런 식단 변화만으로 약 복용량을 절반으로 줄이셨다고 합니다. 이처럼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음식 준비 방법도 중요합니다. 튀기거나 볶는 대신 찌거나 삶거나 구워서 조리하세요. 기름을 최소화하고 음식 본연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방이 적은 부위를 선택하고 눈에 보이는 지방은 제거한 후 조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는 적절한 운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이제 어떤 운동이 고지혈증에 도움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고지혈증과 싸우기 위해서는 식이요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걱정 마세요. 격렬한 운동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하루 5분부터 시작하는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걷기입니다. 매일 30분 걷기는 혈중 중성 지방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부터 30분이 어렵다면 5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집 주변을 한 바퀴, 저녁 식사 후 동네 한 바퀴 이렇게 조금씩 걸어보세요.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시도해 보세요. 의자에 앉아서 무릎을 펴고 5초 유지하기, 발목 돌리기, 팔 들어 올리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도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발목 돌리기는 다리의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부종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5분 루틴으로 추천드리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뒤꿈치 들기. 벽을 짚고 서서 발뒤꿈치를 들었다 내렸다를 20회 정도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종아리 근육을 자극해 다리의 혈액을 심장으로 돌려보내는 제2의 심장 역할을 합니다. 둘째, 식후 걷기 100보. 매 식사 후 100보만 걸어도 소화를 돕고 식후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복부 마사지.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도와줍니다. 넷째, 깊은 호흡.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는 심호흡을 10번 반복합니다. 이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하기.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심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실제로 규칙적인 운동은 약물 치료 못지않게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일주일에 3회 30분씩 걷기만 해도 나쁜 콜레스테롤이 10% 정도 감소하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5% 증가했다고 합니다.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일상 속에서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고 버스나 지하철은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보세요. 텔레비전을 볼 때도 앉아만 있지 말고 가끔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건강한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 이 2가지가 결합되면 고지혈증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런 변화들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때 나타나는 놀라운 효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꾸준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78세 김 할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이 나이에 뭘 더 바꿔 하셨지만 며느리의 권유로 식단과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트랜스 지방이 많은 과자와 빵을 끊고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를 실천하셨어요. 기름진 국물 대신 맑은 된장국을 즐기시게 되었죠. 그 결과 6개월 후 혈액 검사에서 총 콜레스테롤이 240에서 180으로 떨어졌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도 놀라셨다고 합니다. 약의 용량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체중이 5kg 감소하고 숨이 차던 증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지속성입니다. 가끔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명절에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다음 날부터 다시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혈관 건강을 위한 노력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만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건강과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에너지가 증가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기억력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병이나 고혈압과 같은 다른 만성 질환의 위험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래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세요. 콜레스테롤 수치, 혈압, 혈당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면 자신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수치의 개선은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족의 지지입니다. 혼자서는 어려운 변화도 가족이 함께하면 훨씬 쉬워집니다. 배우자나 자녀, 손주들에게 여러분의 건강 목표를 공유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가족 모두가 함께 건강한 식습관을 따르면 여러분의 실천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건강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매일 먹은 음식과 운동, 그리고 몸의 변화를 기록해 보세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고 의사 선생님과 상담할 때도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한 여정은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드신 저녁 식사부터 내일 아침 산책부터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고지혈증 환자가 무조건 끊어야 할 최악의 음식 3가지와 그 대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숨은 당분, 동물성 지방과 고지방 국물 그리고 과도한 나트륨까지 우리 혈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한 식습관과 간단한 운동으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은 약국이 아닌 부엌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우리 몸을 만들고 우리의 혈관을 건강하게 또는 약하게 만듭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방법들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선택을 할 때마다 그것은 단순히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시간을 더 얻는 일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배우자와 더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더 활기차게 즐길 수 있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식습관과 생활 변화에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 영상이 업로드될 때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선택이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